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도 고등학교 1학년 10월 모의고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글의 주제 문제로 시작을 좀 해볼 거고요. 글의 주제 문제 같은 경우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들, 뭐 함축이라던가 아니면 글의 요지, 이 말처럼 주제 혹은 제목까지도 주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닌 정도? 이제 선지가 영어이긴 하지만 가벼운 명사구로 되어 있고요. 해석하는 게 어려움이 없을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얘 또한 주제 문제이니까 방법은 비슷할 것 같아요. 선지를 먼저 보고 내용을 추론한 다음에 본문 들어가서 핵심 동사나 주제를 찾아보는 거. 그게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한 풀이 방법이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지 한번 보고 갈까요? 1번부터 볼게요. Let's go over generalizing results from the collected data. 위험성이래요. 근데 뭐의 위험성? Over generalizing. generalize라고 하면 일반화하다라는 건데, over에서 했대. 그럼 과잉 일반화하는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ing니까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고요. 과잉 일반화하는 거래요. 무엇을? 결과를. 근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나온 결과를 과잉 일반화하는 것의 위험성이라는 걸로 여기 리스크가 핵심이겠네요. 2번 usefulness of answering abstract question with numbers. 유용함은 유용함인데 답변하는 유용함 abstract 추상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는 유용함이래요. 근데 뭐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추상적인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 그 유용성에 대한 글이겠다. 2번이 정답이라면. 3번 가볼게요. Effect of sample size on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research. 효과고 영향이래요. 뭐에? sample size.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 크기의 영향, 효과래요. 근데 어디에? enhancing. 향상시키는 것에 연구의 신뢰도. 연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표본 크기가 주는 영향, 효과라는 거겠네요. 그럼 뭔가 우리가 연구라는 게 나오고 연구의 신뢰도가 부족하다. 뭐 크기가 커야만 혹은 크기가 적당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런 글이 나오지 않을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뭐 도박의 위험성,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표본이 마치 뭐 어느 한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단정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신뢰도가 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3번이 정답이라면 4번 가볼게요. Limitations of measuring and quantifying various human emotions. 한계점이래요. 무엇의 한계점? measuring, 측정하고 quantify, 양, 양적화하는 거, 양화하는 거, 수치를 하는 것에 어려움인데, 한계점인데, 근데 무엇에?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측정을 하고 양적화하는 것의 어려움, 한계점이란 뜻이겠네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들이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어떻게 수치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이러이러한 점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4번이 정답이라면. 5번 Importance of specific questions to obtain reliable quantitative data. 중요성이래요. 뭐의 중요성? specific question. 요 단어 한번 기억 좀 해볼게요. specific. 구체적인이란 뜻입니다.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왜 굳이 이걸 체크하라고 했을지는 문제 풀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질문의 중요성이래요. 뭐 하기 위해서? to attain. 이루고 얻기 위해서 신뢰성 있는 양적 데이터를 요거랑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ualitative. 얘는 질적인 이란 뜻이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번 질문에서는 양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니까 양적 데이터만 얘기를 하자면 뭐 횟수라든가 개수 등 이런 것들을 양적이라고 하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인터뷰 같은 걸 포함시키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번 질문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 질문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구체적 질문이 어떤 영향을 끼친다. 중요하다라는 게 5번을 골랐을 때 질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잖아요, 지문이. 요번에 조금 길게 얘기를 해봤어요. 선지가 조금 매끄럽게 잘 나왔던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지를 분석하고 익혀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긴 하지만 분석이 좀 더 위주이기 때문에 단어 먼저 가고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단어부터 가겠습니다. quantitative, 양적인 이란 뜻이고요. interaction, 상호작용, recall, 회상하다, 기억해내다, respondent, 응답, 혹은 응답자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recollection, 회상, 기억이란 뜻이고, concrete,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콘크리트 맞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abstract, 추상적인. 둘이 반의어처럼 쓰였겠죠? 그리고 consistency, 일관성까지. 요 정도 단어 보고 바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forms of research lead naturally to quantitative data. 많은 연구의 형태, 많은 형태의 연구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끌어진대요. 뭐가? quantitative data, 양적인 데이터가 많은 종류의 연구들은 이렇게 양적 데이터로 이어진다. 서론이 잘 깔려 있죠? 그래서 예시 나옵니다. A study of happiness might measure the number of times someone smile during an interaction. 행복에 관한 연구는요, 측정될지도 모른대요. 측정할 수 있대요. 뭐를? The number of times. 우리 the number of a number of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a number of 같은 경우는 많은이란 뜻이고요.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란 뜻이었죠. times 우리가 one time, two times 이러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래서 the number of times 하면 횟수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의 횟수? Someone smile. 누군가가 웃는 횟수래요. 언제 동안? During an interaction. 상호작용하는 동안 누군가가 웃는 횟수를 셀 수 있을 거고요.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리고 a study of memory. 기억에 관한 연구에서는 측정할 수 있대요. 무엇을? The number of items an individual can recall after 1, 5, and 10 minutes. 얘도 마찬가지로 뭐뭐의 수, the number of 쓰였는데 아이템이라는 건 항목이란 뜻입니다. 뭐 항목의 수래요. 개인이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항목의 수래요. 언제 동안? 1분, 5분, 그리고 10분 후에 개인이 기억할 수 있는 항목의 수를 측정할 수 있대요. 기억에 관한 연구를 할 때는. 그리고 asking people, 우리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조동사가 없었다면 3인칭 단수동사 is나 이런 아이들 나왔겠죠. s가 붙거나. 일단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무엇에?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re sad?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몇 번, 1년에 몇 번 그들이 슬펐는지 물어보는 질문은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은요, will also ill. 요 단어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해당 단어는 여기서는 산출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산출한다라는 건 무엇인가를 생산한다라는 거니까 생산하다라고도 쓰이고요. 조금은 다른 의미로서 항복하다라고도 쓰입니다. 또한 여기는 동사로서 쓰였는데 명사로서는 우리 산출량, 생산량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산출할 수 있고요. 또한 생산해낼 수 있을 거래요. 무엇을? 양적인 데이터를. 딱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1학기 동안 얼마나 슬펐는지, 몇 번 슬펐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럼 보통 친구들은, 저 한 번도 슬펐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혹은, 전 두 번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네 번 슬퍼서 울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but it might not be reliable. 그것은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1학기 3월 1일부터 쭉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나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또한 선생님은 마음이 진짜 처절하게 무너지는 거는 뭐 주변 사람이 다쳤을 때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프고 슬퍼할 때 그럴 때 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슬프지 않아요. 저에게 슬픔이란 그런 겁니다. 저랑 그 친구의 정도가 다르죠. 슬픔이라는 걸 정의한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도도 다르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슬픔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Resplendent recollection may be inaccurate. 응답자의 기억이나 회상은 어떻다?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의, 그 슬픔이라는 정의가 어떻습니까? 다를 수 있대요. 아주 넓게 다양하대요. 그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슬프다고 물어봤을 때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 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좀 정확해질까 하니까 but 그러나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were you sad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from a concrete answer.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How many time? 얼마나 몇 번, 그러니까 몇 번. 과거 우리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슬펐나요? 근데 뭐 할 만큼? Enough to call in sick.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Call in sick.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결석 혹은 저에겐 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work까지 같이 합치면 병가를 내다라는 뜻을 씁니다. 즉, 직장에 결근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할 만큼 슬픈 적 있냐? 그러니까 슬퍼서 병가까지 낼 정도로, 병가까지 낼 정도로 슬픈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건 좀 기억이 남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너무 슬퍼서 결석을 해야겠다라고 담임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 거는 당연히 좀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프롬프트한테 촉구시킨대요. 무엇을? concrete answer.
우리 콘크리트 아까 그냥 콘크리트 아니고 구체적인이라고 배웠어요. 이 단어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 답변도 구체적이 되겠다. 그래서 비슷하게 instead of asking people to rate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뭐 대신에 asking people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대신에 뭐라고 물어봐요? to rate 평가하라고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심한 procrastinator였는지 평가하라고 질문하는 것 대신에 procrastinator, 미루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미루는 사람이었는지 평가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물어보래요. 어떻게?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s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even though you can afford to pay them? 얼마나 많이, 몇 번, utility bills, 공과금 고지서라고 합시다. 공과금 고지서를 늦었네요. 지불하는 것에 늦었냐? Even though you can afford to pay them.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you can afford to pay them. 그것들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ask가 맨 앞에 있는. 그래서 요렇게 물어봐라. 미루는 사람이 얼마나 미루는 사람이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당신 얼마나 많이 공과금 고지서를 늦춰봤나요? 지불하는 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전기세 납부를 얼마나 미뤄봤나요? 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생님은 자취할 때 이 2달 정도 밀려본 적이 있어요.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없지 않았습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프로크래스티네이터였어가지고 내는 거를 좀 미뤘다가 영원히 미룬이가 될 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미루면 이제 추가금을 내야 되고요. 엑스트라 빌도 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붙어요. 고지서에 종이가 또 붙어. 종이에다가 다음 달도 안 되시면요. 뭐 다음 달부터 끊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태기가 붙어서 옵니다. 저는 알고 싶지 않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 되게 심한 프로크래스티네이터였고요. 자취한 적이 조금 오래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억이 또렷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이 글의 저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는 예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예시 내용을 보면서도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을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별표 아주 컴팩트하게 하나만 없시다. 가볼게요. Question. 질문이래요. 어떤 질문? That's it. Concrete response. 요렇게 앞에 있는 question 꾸며주고요. 구체적인 응답, 답변을 찾고자 하는 질문. 이것은 help, 도와준대. 무엇을? Make abstract concept clear. 여기까지가 목적어. 목적어로 동사 구가 쓰인 건데 보통 동사고 목적어로서는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동사가 뭐예요? help. 오케이, 준사역 동사니까 원형 부정사로 온 거고요. make. 그래서 동사고 나와 있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clear. 더욱더 명확하게. 그래서 동사고 여기 부분만 뜯어서 보면 make 동사, abstract concept 목적어, clear 목적격 보어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찾고자 하는 질문은 구체적인 개념, 아니, 추상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하는데 도움이 돼요? Ensure consistency from one study to the next. 일관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뭐부터? From one study to the next. 하나의 연구에서 그 다음 연구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을 보정하다. 이렇게 동사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명확하게 써보자면, help라는 동사는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아니라 일단 처음에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허나 목적어로도 원형 부정사 형태로서는 동사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장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동사구기 때문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혹은 동사, 목적어 요런 식으로 구조가 그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help가 요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해석을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핵심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거겠죠. 마지막 결론이겠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찾고자 하는 질문.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고 일관성을 보장한다. 란 내용이었으니까 정답은 몇 번? 몇 번이에요? 다시 한번 가야 되나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수집 데이터를 일반화한다. 지금 데이터가 나왔고 그 결론을 짓기 위해서 과잉 일반화. 요런 결론 얘기가 나왔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그 얘기가 없었죠. 지금 질문하고 있었잖아. 아직 질문 단계였어요.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수치화하는 거의 유용성. 물론 우리가 추상적인 질문에 답을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두 번째 문장, 우리 A Study of Happiness 여기 문장 보면 2번이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마지막 부분 읽어보자면 구체적인 답변을 찾고자 하는 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3번은 우리가 표본 크기에 집중을 했었어요. 표본 크기. 내가 질문 대상자를 정하는 거야.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왔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당신한테 질문합니다. 얼마나 슬펐나요? 요렇게 얘기를 했지 표본 크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4번. 다양한 감정을 측정하고 양적하는 것의 한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happiness, 감정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았기 때문에 4번에 약간 휩쓸릴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 various라는 단어 좀 체크해 볼까요? 다양한 인간의 감정. 우리 지금 happy, sad 여기 두 개 때문에 다양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다양을 해야 하고요. 두 개 정도로 various 쓰긴 조금 그렇고 세네 개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측정하고 양적화하는 것의 한계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답을 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limitation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로 정답이 체크가 안 될 것 같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이라는 단어 우리 미리 체크해놨죠? 이 단어 캐치하셔서 위에 있는 concrete 확인하셨으면 정답 찾기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답도 찾아봤고요. 내용 정도만 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마지막
concrete,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추상적인 개념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연구관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일관성을 보장을 해주고 하면 뭐가 높아질까요? reliability,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예시로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위에는 서론으로 제시를 했고, 본론 부분, 예시 부분에, 본론 부분에 예시 두 가지를 제시를 했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한 문장 딱 나온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또 보자면, 첫 번째, 1년에 몇 번 슬퍼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병가를 낼 만큼 슬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얼마나 심하게 미루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과금 얼마나 미뤄봤냐? 라는 걸로 질문하면 된다. 라는 걸 예시로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3번 글의 주제 문제였고요.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길 바라면서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 꼭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2번 빈칸 추론 문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아이는 32번이기 때문에 구절 빈칸이 될 거예요. 이전 문제보다는 조금 긴 빈칸이 뚫려 있을 건데 어디에 빈칸이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 빈칸의 위치부터 파악하고 선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너무 친절하게 바로 위에서 보이지 않나요? How much will you suffer related to 빈칸. 오케이, 여기 맨 위에 뚫려 있다. 그럼 뭐다? 뭐예요? 핵심이고요. 두 글씩 문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아래부터는 보통 예시가 나오거나 실험 단계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의 내용을 조합해서 내용을 유추하거나 아니면 맨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결론 파트만 깔끔하게 보시면요. 정답 찾기 수월할 겁니다. 우리가 빈칸을 아무런 의미 없는 걸 뚫어놓지 않을 거니까 요 아이는 핵심이고요. 두 갈씩 문장으로 진행되는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잡아놓고 아 그럼 무조건 선지를 봐야겠구나. 선지가 핵심이겠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How long we have been in pain.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에 머물러 있는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 how we frame the pain in our mind. 우리의 마음속에서 고통을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는가. frame은 표현하다, 혹은 뭐 구성하다, 틀을 잡다라는 뜻으로 쓸 것 같네요. 어떻게 고통을 구성하는가. 3번, how fast we can recover from past pain. 얼마나 빠르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4번, what part of our body we train regularly.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의 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5번, what treatment we receive from expert.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받는 치료는, 배우는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선지를 딱 보니까 일단은 sorry. 다 의문사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뭔가 고통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고통을 얼마나 오래 느끼고 있는가, 혹은 그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 구성하는 마음, 그리고 과거의 회복, 고통에 대한 회복 단계 등등등. 뭐 트리트먼트가 치료라면 그 고통을 치료하는 거니까 대부분 뭔가 페인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또 선지로 올라가자면 How much we suffer relates to blah blah.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죄송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통받는지는요, 관련되어 있대요. 빈칸이랑 관련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 바로 아래 내려가 볼게요. when 보자마자 오케이 예시 나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0m 달리기 선수들은 밀어넣는데 그들 자신을 어디로요? extreme pain,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는데요. to win a race, 뭐뭐 하기 위해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그 상태를 표현하는 하이프 보겠습니다. Their muscles screaming and their lungs exploding with oxygen defect. 지금 근육은 아주 소리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폐는요, exploding 하고 있대요. 산소 결핍 부족으로. exploding인데 원형으로 보면 explode, 폭발하다란 뜻이고요. 지금 어떤 상태냐? 근육은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폐는 산소 부족으로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밀어넣을 때, 그때 they don't psychologically suffer much. 고통을 많이 받지 않는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라는 부사 추가해줬습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1500m를 계속해서 쉼없이 달린다고 생각합시다. 온몸에서 소리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들은 그렇게까지 정신적으로는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래서 좀 더 설명 나옵니다. In fact, 사실 울트라 마라톤 러너스, 여러분 울트라 마라톤 러너라고 하면 알까요? 글을 읽는 사람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하이픈 또 설명 들어갑니다. Those people, 사람들인데요. Who are crazy. 우리 열정적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미쳐있다라는 표현은 열정적이다라는 뜻이니까 열정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열정적인 사람인데 enough to push themselves. 뭐 할 만큼? 그들 자신을 밀을 만큼, 밀어 넣을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인데요. 어디에? Beyond the normal boundaries of human endurance, covering distance of 50 to 100 km or more over many hours. 여기까지 묶어주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boundary, 경계, 너머로 그들을 밀어 넣은데, 근데 어떤 경계? Human endurance, 인내력. 인간의 인내력 그 경계, 정상적인 경계 너머로 그들을 밀어 넣을 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울트라 마라톤 러너가. 근데 뭐 하면서? 커버라는 단어가 우리가 커버하다, 가리다, 덮다란 뜻도 있는데 거리라는 명사랑 같이 쓰이면 이동하다란 뜻도 있어요. 이동하면서 50에서 100km를 이동하면서 본인 인간의 인내력 경계를 넘어서 밀어버리는 거죠. 본인을. More over many hours. 많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시간, 그 이상 동안.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을 울트라 마라톤 러너라고 하는데, 얘가 주어예요.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동사는 talk about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선수들은 대화를 한대. 뭐에 대해서? Making friends. 친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누구와? With their pain. 친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누구냐? 그들의 고통이랑. 이해가 조금 되나요? 저는 아직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 정도로 많이 고통에 둔감해지고 뭐 정신적으로는 많이 고통을 받지 않아야 이런 1500 달리기, 50에서 100km 달리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예시가 나온 것 같아요. When a patient has paid for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and the practitioner pushes deeply into a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 to mobilize it. The patient calls that good pain if he or she believes blah blah. 여기 컴마로 이어진 거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기니까 끊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 환자가 has paid, 지불을 했을 때예요. 뭐에?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수동적인 등, 고통 치료, 통증 치료의 형태의 돈을 지불했을 때, 그쵸? 저희 이제 등이 좀 뻐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돈 내러 가야겠다. 이거 치료받으러 가야겠다 해서 돈을 내려갑니다. 돈을 지불하러 병원에 가요. 그리고 그 실행자, 이거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밀어 넣습니다. 아주 깊게. 뭐를? Painful part of a patient's back. 그 환자의 등을, 고통스러운 그 부분을 계속 눌러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mobilize, 움직일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즉, 풀어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등이 딱 고정됐다, 뻐근하다라는 거는 근육이 뭉쳤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주려고 뭉친 부분을 눌러주는 거야.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우리는요, 환자는 그것을 불러요. 그것을 뭐라고? good pain이라고. 좋은 고통이라고 부른대요. 아픈 데를 누르는데 왜? 그래서 나옵니다. If he or she believes. 그나 그녀가 믿을 때 이런 타입의 깊은 압박 치료가 뭐라고? will be a value. 가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면 even 뭐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자가 누르고 있어. 그 환자의 정확하게 똑바로 완전 정확하게 아픈 부분을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좋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한대. 아파서 갔는데 그 아픈 부분 누른대요? 그럼 당연히 이거 너무 아파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이건 가치 있는 거야, 가치 있는 고통이야 라고 하면 좋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 아픈 거지. 원래 100 정도가 아플 걸 그렇게 믿으면 뭐 70 정도가 아프다. 요렇게 좀 약화된다고 표현을 해요. 같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이 문장을 따지고 보면 다 예시거든요. 여기랑 여기 다. 즉, 이 예시를 좀 종합해서 내용을 유추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시를 보니까 1500m 달리기 선수가 정신적으로는 괜찮다. 그 정도 고통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통증 치료를 받으러 간 환자가 이건 좋은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즉, 여기에서 저희가 부분 적어 놓을게요. 첫 번째는 1500m 달리기 선수나 아니면 마라톤 선수, 울트라 마라톤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 통증 치료를 받으러 간 사람들, 환자는요, 그 과정이 가치 있다. 그럼 얘는 뭐다? 좋은 고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혹은 뭐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다. 즉,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아닐까요? 뭐,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다, 뭐,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정답은 몇 번? 우리 마음이 나타나는 단어는 our mind 2번밖에 없겠죠. 됐나요? 우리 내용 정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는 우리가 고통을 마음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시로서 달리기 선수가 스스로를 고통을 완전 밀어붙일 때 정신적으로는 많이 고통받지 않아요. 오히려 열정적이고 내 친구야, 고통과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예시로서는 환자가 통증 치료를 돈을 지불하면 이제 의사가 아무리 sore tissues, 아픈 부분을 눌러줘요. 그거는 아주 좋은 아픔, 좋은 고통이야 라고 부른다고 했죠. 왜냐? 그거는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our mind, 마음속에서 구성하는 색깔, 고통을 우리가 frame, 구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시보 효과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플라시보 효과 알아요? 우리가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하면 안 아프다 믿는 거야. 그런 내용이랑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어 마지막으로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extreme, 극심한이란 뜻이고요. pain, 고통,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boundary, 경계란 뜻이고요. endurance, 인내력. passive, 수동적인. therapy, 치료. practitioner, 의사, 뭐 실행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ore, 아픈, tissue, 조직까지. 여기까지가 32번 내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32번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아니,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꼭 오세요. Hi there. 35번 무관한 문장으로 잘 왔어요. 우리 이 문제 끝나면 딱 중간을 넘어서는 50%를 넘어서는 겁니다. 벌써 반이 나왔으니까 더욱더 힘차게 가보자고. 오케이? 자, 35번 같은 경우는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거거든요.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는 글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야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디립다, 찾자 이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풀어가는 속도 자체도 느려질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번호가 없는 문장. 보통 맨 첫 번째 문장은 번호가 없어요. 그 문장을 보고 내용을 유추를 하고 문장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보통 이런 무관한 문장을 만들 땐 첫 번째, 소재를 연결시키되 내용이 정반대이거나, 마치 뭐 이런 거죠. 뭐 고기는 삶아 먹어야 한다. 근데 막 그러다가 갑자기 삶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뭔가 앞에 내용 주정의 일관성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관한 문장을 찾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소재가 연결이 됐어요. 소재는 연결이 됐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생뚱맞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생뚱맞음이라고 써놓을게요. 마치 이런 거죠. 아까처럼 고기는 삶아 먹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래다가 조상은 고기를 삶아 먹는 대신 뭐 아니다, 이것도 약간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과거에는 고기가 부족하여 채소를 많이 먹었다. 갑자기 지금 우리 고기를 삶는 방법, 삶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소 얘기? 이렇게 고기가 부족하다라는, 그냥 고기라는 소재는 연결되었으나 이게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내용이 생뚱맞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두 번째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첫 번째 줄을 읽고 핵심 내용이 뭘지 찾아보고요. 보통 명사로 찾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생뚱맞는 건 없을까? 소재가 바뀌는 건 없을까?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Today, the water crisis is political. 오늘날 물 위기는요. crisis, 위기란 뜻이니까 정책적이래요. 정치적이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which is to say, 말하자면요. not inevitable, 필수 불가결한, 필수적인이란 뜻이죠. 또는 beyond our capacity to fix, 그것을 고치거나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 우리의 능력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물 위기라는 거는 정치적인 거고요. 우리가 직접 바로 잡거나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And therefore, 그러므로 functionally elective, 기능적으로 elective 하대요. 아래 있는 단어니까 선택적인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물 위기라는 게 지금 실제로 물 위기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고요. 낫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필수적으로 지금 물 위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물 위기라는 거는 요 정치적인 거고요. 그리고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물이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기후 변화나 뭐 재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 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리의 선택, 인간들의 선택에 따라서 생겨난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주어진 글에서 숫자가 없는 글에서 찾을 수 있었던 우리 정보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라고 따지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물 위기라는 건 정책적이고 선택적이다 라는 걸 가지고 1번부터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what reason it is nevertheless distressing.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데 어떤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distressing한 이유가 있다. 괴로운 이유가 있다. 우리 앞에 문장에서는 우리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거다. 필수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지 않는 것들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로워한대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것 같고요. An abundant resource may scarce. 풍부한 자원이 희박해진대. 풍부한이란 뜻이고요. 풍부한 자원이 희박해진대요. 뭐를 통해서? governmental neglect. 여기 방치 혹은 뭐 소홀함, 정부의 소홀함이랑 방치를 통해서, 그리고 무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bad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이란 뜻입니다. 낙후된, 나쁜 사회 기반 시설과 오염, 뭐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 퀀텀 있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 그 단어 오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careless urbanization, 조심성 없는 부주의한 도시화를 통해서 희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알겠죠?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이유가 뭐다? 여기 정부의 소홀함이나 뭐 무관심, 사회 기반 시설 너무나도 나쁘게 만들어 놓고 뭐 오염을 시키거나 아니면 부주의한 도시화를 통해서 물 위기가 생겨난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re's no need for a water crisis. In other words, but we have one anyway and are doing best to address it. 뭐뭐 할 필요가 없대. 물 위기를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쵸? 만약에 정부에 소홀함이 없었고요. 도시화가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계속 도시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염도 우리가 주의를 했다라면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주의를 했었더라면 물 위기는 없어도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다 종합해서 얘기해주는 in other words 나왔으니까 2번도 정답일 거고, 아니, 틀린 보기가 아닐 거고요. 다시 말해서 물 위기는 있을 필요가 없었다. But 그러나 we have one anyway.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물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aren't doing much.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뭐를? 그것을 address 하려고 뭘 하고 있지 않아요. address는 해결하다 란 뜻으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해결하다, 뭐 다루다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물 위기를 일단 겪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진 않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물 위기는 정치적이고 선택적이었는 거였는데 그게 왜 우리가 물 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괴로워하느냐? 정부의 소홀함, 무관심, 과도한 사회 기반 시설, 오염, 도시화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원들이 희박해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물 위기는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겪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다루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많이 하고 있지 않다까지가 2번 내용이었고요. 3번 가볼게요. Some cities lose more water to leak than they deliver to home. 몇몇의 도시들은 잃고 있어. 많은 물을 잃고 있는데 뭐로? 낙수로. lose to 뭐뭐로 잃다란 뜻인데요. 낙수로 잃고 있대요. 뭐보다? 그들이 집으로 배달되는 물 양보다 낙수로 더 많이 잃고 있다는 거야. Even in the United States, leak and theft account for an estimated loss of 16% of fresh water.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낙수와 절도가 account for 하고 있대요. 차지하고 있대요. 추정 손실의 추정 손실 따져보니까 담수의 16% 정도가 추정 손실이 되고 있대요. 낙수랑 손실이, 절도가.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추정치가 40%까지 달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물 위기를 겪을 필요 없었으나 겪고 있었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해서 여기서 3번은 for example 예시 문장이겠죠? 심지어 몇몇 나라들은 낙수로 그들의 뭐를 잃고 있어. 낙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굳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았더라면, 그쵸? 소홀하지 않았더라면 낙수가 있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낙수라는 게 뭐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계속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물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그걸로 낙수가 되지 않게끔 조절을 했거나 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범들을 잡아서 이런 걸 없애게끔 규정을 만들었거나, 즉 사회, 정부의 노력이 있었더라면,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낙수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거, 예시로서 연결된 것 같고요.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umerical comparison of available resources seems to exaggerate the real-world water shortage problem that we face. 수치적인 비교래요.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수치적인 비교라고 합니다. 그 비용은 인 것 같아요. 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현실 세계의 물 부족 문제를 과장하는 것 같다. 과장하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어떤 문제냐? 대수로 앞에 있는 problem 꺼내줄게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과장하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물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물 위기 얘기를 하면서, 물 위기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선택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겪고 있다라고 했고, 그걸 해결하려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어요. 해결 안 하고 있음. 그대로 안 쓰셔도 됩니다. 요런 내용의 글이었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낙수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낙수와 절도. 근데 지금 4번은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수치적인 비교는 과장되고 있다. 물 부족 문제를. 물 위기, 물 부족이라는 걸로서는 연결될 수 있는데 지금 이용 가능한 자원의 수치적인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물 위기가 정치적이고 선택적이다. 이건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 해결하지도 않고 우리가 겪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이야기는 펼쳐지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물 위기, 물 부족이라는 이야기만 연결시키고 내용을 좀 생뚱맞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연결성이 부족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 5번 잘 연결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Seen in both cases, as everywhere, the selective scarcity clearly highlight have and have not inequalities, living 죄송합니다. Seen in both cases. 여기 보니까 both cases 보이죠? 우리 두 가지 이상을 표현할 때, 두 가지를 표현할 때 bot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앞에 뭔가 두 가지의 경우가 나왔어야 됐죠. 근데 지금 예시 문장은 딱 하나, 3번밖에 없었습니다. 3번을 보니까 United States, 미국의 예시 있었고요. 두 번째 뭐 브라질 있었죠. 오케이, 두 가지 예시. 자연스럽게 3번이랑 연결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4번은 있을 필요 없었고 3번, 5번 연결 확인했으니까 정답 4번이라고 확신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미국은 낙수와 절도, 브라질은 낙수 40%, 낙수 절도 뭐 40% 있었던 거. 이 경우에 보아서 또 한번 다 모든 지역 마찬가지로 selective scarcity, 선택적인 희소성, 희박함은요. 부족이라고 할게요. 부족은요. 명확하게 highlight 하고 있대요.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를? have and have not inequality. 가지고 있고 가지지 못한 자, 가지고 있는 자, 가지고 못한 자라는 그 둘 사이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뭐 하면서? 21억 명이겠네요. 21억 명은 안전한 담수를 먹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45억 명은 proper sanitation, 적절한 위생이
없는 채로 두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주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고요. 단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evitable, 필수적인이란 뜻이고요. elective, 선택에, 여기서는 선택적인이란 단어로 쓰였고요. distressing, 괴로움을 주는, 고통스러운 이란 뜻이고 indifference, 무관심한 이란 뜻입니다. 무관심이란 뜻입니다. indifferent가 돼야지 형용사 무관심한 이란 뜻이겠고요. indifferent, 요게 무관심한, 위에 거는 무관심이란 뜻입니다. 그럼 contamination, 오염이란 뜻이고요. urbanization, 도시화, numerical, 수와 관련된 이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강조할게요. 내용은 물 위기는 정치적으로 이고 기능적으로 선택적이다 라는 말이 맨 앞에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의 소홀함, 무관심, 열악한 사회 기본 시설, 오염, 부주의한 도시화에 의해서 물 위기는 생기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부 도시들, 우리 미국이랑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누수와, 낙수보다 누수가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누수와 절도로 인해서 많은 물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부족이 불평등을 강조하게 됐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첫 번째 문장으로서 우린 정답을 캐치할 수 있었고요. 콤팩트한 별표 하나 남겨주도록 할게요. 이걸 보고 정답 찾았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35번 무관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2문제밖에 없는데 천천히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꼭 문제 먼저 풀고 해당 번호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문제에서도 꼭 봐요. 안녕. Hi there. 그래,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는 우리 이전 연도 작년 거 문제 풀면서도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 순서 문제에서는요. 보통 이제 접속사 연결, 소재 연결 확인해라. 보통 2가지씩 문제였을 때는 먼저 나오고 주어진 글 나오고 예시가 병렬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나올 거다 등등등의 여러분들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접속사의 연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치와 눈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As individual, our ability to thrive depends on how well we navigated relationship in a group. 개인으로서 능력인데 번창하려는 능력, 성공하려는 우리의 능력은 depend on 어디에 의존되어 있고요. 달려 있대요. 뭐에? How well we navigated relationships in a group. 집단 내에서 관계를 얼마나 잘 내비게이트 하는지, 다루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합니다. 집단 내에서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지 않나요? 집단은 하나의 집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다 같은 반이라고 해서 모두와 1대1로 사회관계 상호작용을 진행하진 않을 겁니다. 무리 대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2대 다, 1대 다 이런 식으로 관계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때 그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번창할 수 있는 능력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f the group valued us, we could count on support, resource, and probably a mate.
만약에요, 그 그룹이요, 같이 있어요. 우리를 같이 있다고 여긴다면요. 우리는 could count on. count on은 뭐 기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대하다. 기대할 수 있어요. 무엇을? support, 지지와 resources, 자원과 그리고 and probably a maid, 짝을 기대할 수도 있대요. 뭐 집단 내에서 짝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진 글이고요. 그럼 앞으로 펼쳐질 내용은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혹은 뭐 같이 있게 다루면 뭐가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A 먼저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And crucially, they are meant to make the motivation feel like it is coming from within. 그리고 일단 여러분, 처음에 and라는 그리고가 나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and는 등위 접속사라는 걸고요. 앞의 내용과 별 다르지 않은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정반대가 아닌 이상 and로 연결할 수 있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연결이고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주어진 글로만 봤을 때는요. 그룹이 우리를 같이 있게 여긴다면 이런 것들을 준다. 그리고 또 뭘 준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같이 있게 여긴다라는 가정하에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기대할 수 있고요. 뭐 우리가 행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and가 나왔다면. 근데 crucially, 중요하게도 they are meant to make, 만들어지는 걸 의미한대요. 뭐를? 그 동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지게 의미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 뭐처럼? It is coming from within. 그것 내로, 안에서, 내부에서 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준대. 앞에 내용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요 아이가 없었어. That motivation. 그 동기가 뭔데? 그리고 여기 day라고 지칭할 만한 게 뭐 support resources and probably a mate. 이거 다 합쳐서 day로 했다 정도면 뭐 되겠지만 없죠. 데이가 지칭할 만한 게 앞에 없었어요. 그래서 1번 A가 먼저 오는 거는 좀 어색함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정해졌을 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 거고요. 2번부터 B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If it didn't, we might get none of these merits. 우리가, 아니, 만약 그들이 그렇지 않는다면요. We might get none of these merits. 우리는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한 이점들의 아무것도. 즉, 아무것도 못 받을지도 모른다. 그 이점을. 자, 여기서 여러분, 옳다커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If it didn't. 우리 아까 주어진 글 마무리가 if the group value us 라고 진행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if it didn't. 중복되는 거 앞에 나왔던 거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B번이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요? B번이 먼저 오지 않는 한 if it didn't 앞에 didn't이라고 붙어 있을 게 없어요. 이렇게 가정을 하셔도 되고요. 뒤에 또 보니까 this merit 이러한 이점. 오케이, 얘도 비유잖아요. 대신 대명사가 나왔잖아요. 오케이, 얘도 뭔가 비유가 대신하는 형용사가 나왔잖아요. this merit니까. 어쨌든 이거를 받아주는 게 앞에 있었을 거고 그 메리트가 뭐다? 이점들이라고 했을 거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메리트라고 할 만한 게 앞에 있었던 support, 지지랑 뭐 resources, 자원, 그리고 a mate, 뭐 아마도 짝까지 요런 것들이 이점이지 않았을까요? 그쵸?
오케이, B가 먼저 오는 걸 확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만약에 it didn't 뭘까요, 그러면?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점들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It's a matter of survival. 그것은 문제래요. 생존의 문제고요. 신체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생존의 문제고요. Over millions of years, the pressure selected for people who are sensitive to skilled at maximizing their standing. 수백 년이 넘어서 수백 년 동안 the pressure 이런 압박은 선택을 했대요.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 후로 앞에 있는 people 수직 who are sensitive to 어디에 민감하고 그리고 skilled 능숙하대요. 어디에? 최대화하는데 그들의 지위를 최대화시키는데 능숙한 사람들을 선택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지위에 여기 to 뒤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게 their standing일 것 같고요. 그들의 지위에 민감하고요. 그 지위를 최대화시키는데 능숙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쵸? 이런 이 압박들, 그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그 압박들을 요런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C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result was the development of a tendency to unconsciously monitor how other people in our community perceive us. 그 결과로서 결과는 뭐다? The development였대요. 발전이었대요. 발달이었대요. 근데 뭐에? 경향의 발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향일지 to로 수식되네요. To unconsciously monitor. 무의식적으로 감시하는 경향의 발전이래요. 결과가. 근데 뭘 관찰하냐? 요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들, 집단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the result에 엮일 만한 게 필요해요. 결과로서 뭐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랑 연결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요? 이 압박은 요런 사람들을 선택했다. 그 결과로서 요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 결과로서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요런 맥락 속에 있어야 B랑 C 그 순서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the result에 엮이는 걸로 앞에 있는 문장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we process, 우리는 처리한대요. 뭐를요?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in the form of self-esteem and such related emotions as pride, shame, or insecurity. 형태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self-esteem, 자존감이나 혹은 such related emotions as pride, shame, or insecurity. 자부심, 수치심 또는 불안감이라는 관련된 감정으로서 정보를 처리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은 compel us to do more of what makes our community value us and less of what doesn't. compel to라는 게 누구누구에게 억지로 시키다.
혹은 강요하다란 뜻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 건데, 더 하도록, 더 많이 하도록 강요한대요. What makes our community value us? 것을 만드는 것. 우리의 집단,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을 강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덜 하게 한대요. 무엇을? 우리의 집단이 여기 뒤에 해석 가려져 있는 것으로서는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지 않는 것을 덜 하도록 시키네요. 이런 걸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아까 썼던 거를 요렇게 바꿔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역동사 쓰임으로 해서 만드는 것을 강조한다. 라는 해석이 되어야 되니까 요렇게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엔드 다시 A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아래에서 복수 뭐였어요? This emotion, 우리 self-esteem, pride, shame, insecurity. 이러한 감정들로 연결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것들은요, 그 동기를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내부에서 오는 거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걸 의미한대요. 그래서 if we realize, 우리가 만약 깨닫는다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깨닫는다면 that we were responding to social pressure, our performance might come off as grudging or cynical, making less persuasive. 그래서 그 동기가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의식적인 수준에서 대절을 깨닫는 건데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야. 사회적인 압박을 반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의 performance는요. 수행 능력은 come up인데 이루어진대. 뭐로써? 투덜대고 혹은 시니컬해져서 냉소적인 것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만들면서 그것을 덜 설득적으로 만들면서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여기서 그것은 that motivation이 되겠죠? 즉 내부에서 느끼도록 만들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압박을 느끼고 있어. 그걸 반응하고 있다라는 걸 의식적인 수준에서 깨달았다면요. 우리의 행동, 그 동기를 설득력으로 떨어지게 만들면서 좀 투덜대거나 냉소적인 것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자연스럽게 정답 같은 경우는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3번 BCA이긴 하는데 내용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개인의 성공은 집단 내에서 관계를 잘 다루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집단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요.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뭐 지지나 자원이나 짝이 될 수 있었고요. 근데 요런 것들, 이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능숙하고 민감한 사람들, 지위에 민감한 사람들을 뽑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좀 중요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가치 있게 여겨줘야 우리가 이런 이점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덜 하도록 강요하겠죠. 근데 이러한 그 동기가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의식적으로 내가 아빠에 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하게 된다면, 그 동기 같은 경우는 좀 투덜거리거나 냉소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자면, 개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집단 내 관계에서 관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다?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여겨져야 해요. 이러면 뭐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얻기 위해서 뭐 해요? 이점을 얻기 위해서 공동체가 나를 가치 있게 느낀 행동을 많이 하고요. 느끼지 못할 행동. 그거는 최대한 안 하겠죠? 제가 한자를 못 쓰겠으니까 둘 다 화살표로 표현할게요. 많이 하고 적게 하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요런 행동의 동기가 이렇게 하는 동기가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만들었어. 그럴 때는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이게 내 내부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 때문이다.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 라고 하면 좀 냉소적이 되거나 투덜거리게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요런 내용이지 않았나 싶어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해줬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봤고요. 이 글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스스로 다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navigate, 다루다, 길을 찾다란 뜻이고요. count 기대하다. mate, 짝, 친구. merit, 장점. 혹은 이점이란 뜻이고 insecurity, 불안. cynical, 냉소적인 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이 글은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38번 문제로 왔습니다. 38번은 문장 삽입 문제고요. 중간에 뚫어놓고 연결점을 찾는 소재로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역접이 되는 부분이거나 혹은 좀 여러분들에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장을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아이는 마찬가지로 소재 연결성을 확인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는 마찬가지로 주어진 글 먼저 읽고 하셔야 됩니다. Instead, 대신이래요.
They look for evidence. 그들은 찾습니다. 증거를 찾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Make sure. 뭐뭐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대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데요. 뭔지 보자면 psychological ideas. 심리학적인 개념을요. are firmly based. 기반으로 됐다. 확고하게 기반으로 됐다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다는 건데 and not just derive from generally held belief or assumptions. 고안된 건데 그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정, 추정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안된 거. 그래서 확실하게 기반을 갖춰져 있다라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뭔지라는 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증거를 찾는다라는 말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심리학적 개념이 확실하게 일반적인 통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도출된 거, 기반이 있다라는 걸 찾기 위해서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념뿐만 아니라 뭐 좀 과학적인 사실이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게 주어진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를 찾는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던 거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common accounts of human nature that float around in society are generally a mixture of assumptions, tales, and sometimes plain silliness. 일반적인 설명이래요. 뭐에?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어떤 본성이냐? That float around in society. 사회 속에서 떠도는, 사회 주변에서 계속 떠도는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뭐다? 일반적으로 mixture래요. 혼합물이래요. 뭐에? 가정, 추정, 그리고 tales, 이야기, 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plain silliness, 순전히 어리석음의 혼합물이래요. 즉 사회에 막 떠도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어리석음 혹은 뭐 가정, 추정, 추측, 이야기일 뿐이다. 그것들의 혼합물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owever, 그러나 psychology is different. 심리학은 다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순전한 어리석음이거나 혹은 뭐 가정, 추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It is the branch of science. 과학의 분야래, 그것은. 근데 어떤 분야인가 봤더니 that is devoted to understanding people.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뭐뭐에 전념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는 과학의 분야래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니까 how and why we act as we do. 우리가 왜 하는 것처럼. 즉, 우리가 왜 하는 거,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지, 왜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은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why we see things as we do. 왜 우리가 보는 대로, 이 두는 앞에 대동사니까 보는 대로 사물을 보는가. 얘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리고 and how we interact with one another.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서로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전념하는 과학의 분야다. 뭐가? 그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psychology가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에 언급된 거. 심리학은 달라요. 심리학은 과학의 분야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1번 빈칸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주어진 글이. 일단 증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The keyword here is science. The keyword here is science. 여기에 핵심 단어는요 뭡니까? science입니다. 저희 우리 앞에 문장에 science 있었죠? 요거 키워드라는 거니까 2번도 자연스럽게 1, 2번이랑 연결되니까 안 될 것 같고요. 자, 3번 밑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sychologists don't depend on opinion and hearsay. 심리학자들은 의존하지 않는데요. 의견이나 hearsay, 소문이란 뜻입니다. 소문에, 들리는 말에, 전해지는 말에 의존하지 않는데 또는 the generally accepted views,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 사회의 견해에 의존하지 않는데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존재하고 받아들여지는 그 사회의 개념, 견해에 의존하지 않고요. 또는 even to consider opinion of deep thinker, 심오한 사상가들의 아주 고려된 의견, 잘 굉장하게 뭐 숙고된 의견이겠죠. 숙고된 그 의견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심리학자라는 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봐봐요. 그럼 이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은 과학의 분야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통념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체 뭐에 근거할까요? 의견, 소문, 뭐 당대 사상가의 숙고된 의견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의존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보통 과학적으로 분석된 내용, 증거를 찾지 않을까요? 일단은 의존하지 않는다. 증거 얘기는 없었으니까 3번에도 앞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4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In addition to this evidence-based approach, 아주 달콤한 아이들이 나왔어요. This evidence-based approach, 이러한 증거를 기반한 접근법에 in addition, 더하여, 추가하여, 뭐뭐에 더하여, 추가하여.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evidence라는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요 언저리에 이거 앞에 오고 이 문장 뒤에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요거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추가하여, 이러한 접근법에 추가하여. 즉 추가라는 거 자체는 앞에서 추가할 순 없잖아요. 언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 문장은 evidence based approach일 거고요. 증거 기반의 접근법일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해석이 돼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4번 빈칸에 정답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정답 찾기는 좀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 기반의 접근법에 더하여 심리학자들은 deals with, 해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The fundamental process and principle, 근본적인 과정이랑 원리를 deal with 한대요. 해결하다 보면 다루다가 조금 더 해석상으로 이쁠 것 같고요. 근본적인 과정이랑 원칙을 다룬다는데 어떤 원칙인지 대체로 설명해주네요. That generate a rich cultural and social diversity as well as the shared by all human beings. Sorry, 죄송합니다.
심리학은 다룬데요. 근본적인 과정과 원리를 다룬다는 건데, 근데 어떤 원리냐? 요렇게 수식이 되겠네요.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과정과 원리를 다룬다는 건데, 여기서 as well as 보이자마자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those가 의미하는 바가 fundamental process and principle 이 되겠죠. 근본적인 원칙, 즉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공유된 근본적인 과정과 원칙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원칙을 다룬다라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공유하는 거 그런 과정, 원리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회적, 문화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과정도 다룬다라는 게 심리학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these are what modern psychology is all about.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여준다. 현대 심리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보여준다. 라는 해석으로 끝이 나니까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 행동의 상호작용을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학문이고요. 심리학자는 증거를 찾는 경향이 있다. 증거를 찾아서 그냥 일반적인 통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분야로서 확실한 기반을 찾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까지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account, 설명이란 뜻이고요. partly, 확고히, 단호히, drive, 끌어내다, 뭐뭐에서 비롯해다. hearsay, 전해 들은 말, 혹은 소문 이란 뜻이고 diversity, 다양성이란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문제 분석은 끝이 났고요.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렇게 분석했어. 하나씩 끝났어요. 그렇고 오케이 나는 문제 다 봤어. 나는 이제 이 문제 다 괜찮아.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을 때까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인풋이라고 하죠. 인강을 보는 것들은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웃풋을 실제로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인풋을 만들어내어 추출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봤다고 끝이 났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끝까지 분석도 다시 해보고 중요한 게 무엇일지 분석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꼭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